명수는 찬바람이 스며드는 창문 앞에 서서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다. 현섭이 죽은 지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고함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밥 안 차렸나?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술 떨어졌으면 사러 나가야지.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어쩌라는 거야? 40년간 매일 들었던 그 폭언들, 폭군처럼 굴던 남편. 현섭은 술만 마시면 밤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잘못하면 밥상까지 뒤엎어버렸다. 한겨울에도 명순을 대문 밖으로 내몰아 무릎 꿇고 빌게 만들기 일쑤였다. 동네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심했던 그 폭언들이 이제는 그립기까지 했다. 적어도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명수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이상했다. 현섭이 살아있을 때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반찬이 짜다고 밥이 설익었다고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밥상을 뒤집어 엎을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 먹는 밥상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뚝뚝.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고개를 들었다. 요즘 누가 찾아온다고? 자식들도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수리하러 온 성우라고 합니다. 문을 열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현섭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어머님 혹시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하다 보니 목이 너무 말라서요. 옆집에 정수기가 고장났다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명수는 서둘러 찬물을 따라 건넸다. 현섭이었다면 뭘 함부로 들어오라고 해. 하며 호통을 쳤을 텐데. 성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혼자 계시나 봐요. 남편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성우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이 명순의 가슴을 울렸다. 40년간 현섭에게 한 번도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줬던가. 그런데 집이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을 텐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부엌 수도꼭지는 며칠째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현관 전등도 깜빡거렸다. 현섭이 살아있을 때는 고장났으면 알아서 고쳐. 나한테 왜 말해? 라며 짜증만 냈는데. 어머님 같이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 어머니도 혼자 계셨거든요. 성우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어찌나 다정한지 명수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럼 내일 오셔서 수도꼭지 좀 봐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성우가 나간 후 명수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성우가 수도꼭지를 고쳐준 다음 날부터 명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오후 2시에 찾아왔고 그 이후로는 거의 매일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명수님, 오늘은 전등 좀 봐드릴까요? 어제는 화단 정리를 해드렸으니 오늘은 마당 청소를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어색했던 명순도 점점 그의 친절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현섭과 함께한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정함이었다. 성우는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높은 곳에 물건을 내려주고 심지어 함께 시장을 보며 장바구니까지 들어주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성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어느 저녁 성호는 명순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석양이 지는 길을 걸으며 그가 말했다. 명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평생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명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성호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프러포즈였다. 명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재혼이야? 그 남자가 뭘 노리는 건지 모르잖아. 누가 나이 많은 엄마를 좋아해?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지내는 게 나아요. 명수는 상처받았다. 자신의 작은 행복마저 의심하는 자식들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성호는 폭군 같던 남편과는 다르잖아.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줘. 결국 명수는 성우와 재혼하기로 결심했다. 소박한 결혼식장에는 몇 안 되는 하객들만 참석했다.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명수는 흰 한복을 입고 성우 옆에 섰다. 평생 명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생만 시키던 전 남편과 달리 저는 명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우의 다짐을 들으며 명수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과부의 모습에 감동했다. 명순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성호 씨가 참 좋은 분 같아. 잘 만났다. 식장을 나서며 성우는 명순의 손을 꼭 잡았다. 명수님,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이제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성호는 명순을 다정하게 안으며 속삭였다. 명수님, 앞으로 평생 제가 지켜드릴게요. 명수는 그의 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았다. 진짜 행복이 시작될 것만 같았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성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관심사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여보,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어디에 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노후 계획을 세우려고요. 당신 명의로 된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죠. 성우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명수는 왠지 석연치 않았다. 통장은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정기예금이나 적금도 있으시고? 그런 건 왜? 여보, 부부가 된 이상 서로 숨길 게 뭐 있어요? 투명하게 지내야죠. 성우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집요함이 있었다. 명수는 마지못해 통장들이 보관된 장소를 알려줬다. 보험도 많이 들어 놓으셨네요.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죠? 자식들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로 바꿔야겠네요. 이제 남편이 우선이죠. 명수는 뭔가 이상했다.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돈 이야기만 할까? 더 이상한 일은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 결혼 전 매주 찾아오던 딸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명순이 성호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 딸이 꼭 와야 해요. 이번엔 오지 말라고 해요. 딸이 오겠다는데. 집안 어른이 자꾸 자식들 눈치를 보면 안 되죠.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 매번 자식들이 와서 간섭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딸인데. 성호는 명순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여보,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우리 결혼을 얼마나 반대했어요. 지금도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뻔한데 자꾸 오게 하면 우리만 불편해져요.
명수는 망설였다. 성우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우리끼리 조용히 살아요.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결국 명수는 수정에게 전화했다. 수정아, 이번 주는 좀 바빠서.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지 말라니. 아니야,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시간을 좀 가지려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며칠 후 아들 영수가 찾아왔다. 성우는 노골적으로 불쾌했다. 엄마, 성호 씨가 뭐 화난 거예요? 그냥. 아직 어색해서 그래. 엄마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 성우가 끼어들었다. 영수 씨 어머님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달리게 하지 마세요. 과거라니요? 전 그냥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걱정이요? 제가 모시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두 남자 사이의 기류가 험악해졌다. 명수는 가운데서 난처했다. 영수가 돌아간 후 성우가 말했다. 여보 보셨죠? 자식들이 오면 이렇게 불편해져요. 우리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만 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저도 여보의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성우는 점점 교묘해졌다. 명순이 자식들과 통화할 때마다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고 자식들이 올 때마다 뭔가 문제를 일으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수정이가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성우는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라며 가로막았다. 결국 자식들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다. 명수는 성우와 둘만의 세계에 갇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생각보다 좁고 답답했다. 명수는 양팔을 고르며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걷고 있었다. 성우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오랜만에 혼자 나들이를 하고 싶었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명순이네.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순자 아줌마였다. 아이고, 순자 언니. 명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재혼했다던데 잘 지내고 있어?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순자 아줌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명순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명순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아줌마는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그 남자 말이야. 성호라고 했지? 소문이 안 좋아. 명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문이요? 젊은 시절부터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었다더라. 과부들한테 접근해서 재산 빼먹는 게 주특기래. 명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명순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아는 김신의 할머니 말이야. 그 할머니가 청양에 사는 조카한테 들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던데. 순자 아줌마는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였대. 처음엔 친절하게 접근해서 믿음을 쌓고 그 다음에 재산을 노린다더라. 그럴 리가 없어요. 성호는 명순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40대 남자가 60대 여자한테 진심으로 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순자 아줌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번에도 내 집과 땅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재산 상황 다 파악했잖아. 명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성우가 최근 자꾸 재산 이야기를 하던 게 떠올랐다. 언니,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명순아,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조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순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순자 아줌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정말 설마? 집에 들어서자 성우가 반갑게 맞았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잖아요. 시장에 다녀왔어요. 명수는 성우를 바라봤다. 그 다정했던 미소가 갑자기 가면처럼 느껴졌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계산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 그 다정함마저 의심스러웠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명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의심이 시작된 지 일주일 명수는 성우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가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것, 누군가와 만난다며 자주 외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몰래 서류를 뒤지는 것까지. 그리고 그날 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왔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 형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명수는 문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실버타운 계약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만 그곳에 보내버리면 집은 완전히 제 것이 되니까요. 명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만 받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만들어놨고요. 성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 그 할머니요? 정말 단순해요. 좀 다정하게 굴어주니까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명순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도망난 할머니 하나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죠. 벌써 통장들 위치도 다 파악했고 보험 수익자도 제 명의로 바꿔놨어요. 성우가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명순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아팠다. 네, 다음 주면 실버타운 상담받으러 같이 가자고 할 거예요. 치매 초기라고 속여서 바로 입소시킬 겁니다. 명수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다정한 미소, 따뜻한 말들, 평생 모시겠다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이번엔 확실히 성공할 거예요. 다른 때와 달리 이 할머니는 정말 순진해서 의심하지도 않아요. 전화가 끝나고 성우가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명수는 그제야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흐느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명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순진했는지가 너무나 참혹하게 느껴졌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현섭이 폭군 같았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속여왔던 것이다. 내가 믿은 사랑, 또다시 날 배신하는구나. 폭군 같던 당신이 죽고 나서 새로운 행복을 찾은 줄 알았는데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 거야? 명순의 원망과 절망이 담긴 독백이 빈집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성우가 깰까봐 소리를 죽여가며 울어야 했다. 그것이 더욱 비참했다. 명수는 성우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듣고 말았다. 할머니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 만들어놨으니까 실버타운 보내고 재산 정리하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명수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을 막아주세요.
변호사는 놀랐지만 명순의 또렷한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일주일 후 성호는 가짜 진단서를 들고 왔다. 어머니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하네요. 좋은 실버타운 찾았으니 가보실래요? 명수는 예상외로 순순히 따라 나섰다. 성호의 계획을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서였다. 고맙다. 성호는 안심했다. 하지만 이는 명순의 치밀한 연기였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명수는 요즘 깜빡깜빡한 게 많아서 걱정이야. 치매 연기를 계속했다. 성호가 완전히 경계를 늦추자 명수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산책 나간다며 외출해서는 변호사와 만났고 친구들과 차 마시러 간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찾았다. 성호의 과거 사기 행각과 가짜 진단서 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다. 성호에게는 여전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어. 라고 보고했다. 한 달 후 명순과 피해자들은 합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호는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명순의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주었다. 실버타운을 나서는 명순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다른 이들도 지켜낼 작정이었다. 그렇게 마무리되었나 싶던 어느 날 현섭의 제사날이 되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상을 가만히 보고 있던 명수는 갑자기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 순간 명수는 현섭의 재상을 잇는 힘을 다해 엎어버렸다. 당신은 살아있을 때도 나를 괴롭혔고 죽어서도 또 다른 사기꾼을 보내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깟 제사 차려주면 뭐해. 명수는 순간 제사상을 힘껏 들어 상을 뒤집어 버렸다. 과일과 전들이 나동그라지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에 놀란 딸과 아들은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 진짜 치매야. 나 제사 안 지낸다. 네 애비 제사 너네들이 그렇게 지내고 싶으면 네가 가져가라. 난 안 지낸다. 명수는 상을 엎고 그대로 쓰러질 듯 방으로 들어와 주저앉았다. 2번의 결혼, 2번의 배신. 폭군 같던 첫 남편에 이어 사기꾼인 둘째 남편까지 그녀의 인생은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명순의 탄식은 밤만큼 깊어졌지만 폭군 같았던 남편의 제사도 지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아름답게 지켜낼 것이다.